자, 집합의 연산 법칙입니다.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해하고 실제 문제에서 적용하는 게 중요하니까 손으로 직접 많이 풀어보셔야 합니다. 자, 집합에서는 합집합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A를 먼저 칠하나 B를 먼저 칠하나 칠한 부분 똑같습니다. 그리고 A 교 B도 A와 B의 공통적인 부분과 B와 A의 공통적인 부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 자, 결합 법칙은 괄호를 어떤 쪽을 하더라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연결고리가 같을 때는 똑같습니다. 자, 분배 법칙은요. 다항식 전개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잘 보시면 A와 B의 합집합이 있죠. 그리고 또 A와 C의 합집합이 있습니다. 그걸 교집합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A와 B의 합집합, A와 C의 합집합, 그걸 교집합으로 연결합니다. 자, 반대로 이런 경우도 보세요. A와 B가 있고 합집합이 있으니까 A로 묶어낼 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는 건요, B와 중간 연결고리 교집합이라는 거.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문제에 많이 작용을 합니다. 자, 요것도요. 자, A와 B의 교집합으로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A와 C의 교집합으로 연결고리가 여기죠. 전개합니다. 그런데 요 중간의 연결은 B와 C의 합집합에 있었던 부분이니까 합집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요, A와 여기까지 보고, 똑같은 거를 이렇게 묶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는 거 B와 C의 합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차집합은요, 제일 중요한 공식입니다. A, 마이너 B는요, A에는 속하고요, B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좋겠어요. 이건 A이고요, 교집합 그리고요, 그리고 B의 C는요, B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얘는 A에는 속하고요, 그리고요, B에는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드모르간의 법칙, 뒤집기 법칙입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요. 자, A와 B의 합집합이니까요, 이렇게 뿌려서 모든 걸 여집합으로 만들어줍니다. A 여집합, 그리고 합집합은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요. 얘도 마찬가지죠. 여집합이 되고 교집합은 합집합이 됩니다. 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고등학생들은. 자, 흡수 법칙은 이렇습니다. 둘이 있었는데요, 합집합을 했더니 A가 돼요. 뭡니까? 이것보다는 A가 당연히 크겠죠. A와 B가 있으면 A, B 교집합. 여기죠, 그죠? 항상 둘의 교집합에서는 각 집합이 먼저 크죠. A와 AB 합집합했을 때 A가 됩니다. 어떤 게 크냐 따져야 되고요. A와 뭐의 교집합했습니다. 어떤 게 작으냐 했습니다. A와 B의 합집합은요, 교집합하면 당연히 A가 되겠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다고 할 때 차집합이 중요합니다. A에서 B 전체를 빼는 게 아니죠. A에만 속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따지고 보면 A와 B의 합집합에서 B를 뺀 것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A에서 뭘 빼는 거예요? A에서는요, A와 B의 교집합을 빼는 게 되겠죠. 차집합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이렇게 합니다. 자, 해볼게요. 얘는요, 차집합의 법칙 A 교 B의 여집합, 이거 전체의 여집합이니까 좌변을 좀 더 해볼게요. A의 여집합 뒤집죠. 드모르간의 법칙에서 B가 되죠. 같다고 나오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쪽을 보겠습니다. A와 A 교 B의 여집합이니까요, 여집합에 여집합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이게 A다. 그러면 A와 A 교 B, 이게 A입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흡수 법칙에 의해서 A가 이쪽도 됩니다. 39번 보겠습니다. 자, 간단히 하는 거. 좌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분배 법칙으로 전개를 하면요. A교 A 여집합 합집합의 A교 B가 되죠. 그럼 이쪽 부분을 보면 여기는요. 교집합이 없죠. 여기 공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합집합이니까 공집합과 이것의 합집합은 이쪽 부분은 A교 B가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여기를 보죠. 이것도 전개를 하면요. B교 B의 여집합입니다. 그거 하기 전에 이게 전체에 컴플리먼트가 있으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B의 교집합, B 합집합, 그냥 C 이렇게 하면 되네요. 맞나요? 이건요. B 교집합 B 합집합의 B 교집합 C입니다. 근데 여기는 B죠, 그죠? B와 B 교집합 C의 합집합은요. 당연히 B가 되겠네요. 그럼 이쪽은 B가 되네요. A 교 B 하고요. 합집합 B는 뭡니까? 당연히 B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법칙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자, 41번도 정리하겠습니다. A와 B의 합집합입니다. 그리고 교집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정리를 우리가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A 교 B의 여집합이죠, 그죠? 맞나요? 근데 이것 전체의 여집합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A 여집합 합집합 B가 되겠죠. 이건 뭐 A교 B의 여집합을 전체 여집합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A 합집합 B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집합이 있죠. 그럼 얘는 B를 기준으로 보면요. B를 기준으로 보면 B의 합집합이 있고요. A 교집합 A의 여집합입니다. 자, 요건 B 합집합 A 교 B 합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B 합집합과 A 여집합과 공집합은요. B는 A와 B 이렇게 정리가 되죠. 좌변과 우변이. 이 부분이 B가 나오는 거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는 공집합이니까요. 공집합과 B의 합집합은 당연히 B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 합친 것 중에서 이게 B가 된다고 한다면요. A와 B의 합집합이 B예요. 그럼 B가 더 크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답이 1번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43번 대칭 차집합입니다. 수업에서 했는데요. 얘를 읽어보면 A에만 속하는 부분과요. B에만 속하는 부분의 합집합입니다. A-B, B-A니까요. 두 개만 놓고 보면 A, B라고 할 때 A에만 속하는 부분 여기, B에만 속하는 부분 여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따지면요. 이 동그라미 연산, 대칭 차집합 연산 얘는요. 뭐요? 홀수번 칠한 부분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AB, BA가 같으냐 할 때, 자, A를 이렇게 칠했죠. 그리고 B도 이렇게 칠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 칠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두 번 칠한 부분들이 어딥니까? 여기 노랗게 칠한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을 뺀다라는 겁니다. 뒤집어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 차집합에서 합집합, 차집합의 합집합, 합집합의 교집합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세 개로 연결이 되면요.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 개로 될 때도요. 세 개로 될 때도 A와 B를 먼저 칠합니다. 니은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거기에 C를 칠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두 개,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네 개.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가운데 부분은요, 세 번 칠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홀수번 칠한 부분만 남기면 되겠습니다. 옆 뒤통이 두 개를 빼고요, 여기만 남기면 됩니다. 색칠했을 때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디귿도 보면요. 디귿도 보면 좌변을 기준으로 한번 칠을 해볼게요. A를 칠해요. 다 A를 칠했습니다. 그리고 B와 C의 합집합을 칠합니다. B와 C의 합집합을 칠했습니다. 그럼 두 번 칠해진 부분이 어디입니까? 어디죠? 두 번 칠해진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 부분이 두 번 칠해졌죠. 이 중간은요. 여기도 두 번 칠해졌습니다. 왜요? 칠하라고 하는 것이 A와 B의 합집합이었으니까 A 한 번 칠해졌고, 그리고 B와 C의 합집합 칠해졌기 때문에 중간 부분 요 지역은 두 번입니다. 그죠? 이게 세 번 아닙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해볼게요. 이거는 위에다 해보겠습니다. A와 B를 칠하고요. 어디입니까? 여기가 비어야 되죠. 그죠? 그럼 A와 C를 칠하면 여기가 비어야 됩니다. 두 개가 합집합이 되면 이 부분만 빈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같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홀수번만 남기는 겁니다. 자, 원소의 개수 이거는 장을 달리해서 하겠습니다.